오늘은 그 연동 설정의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셀픽에서 뭐 재고를 관리하거나 재고를 관리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옵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베타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뭐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사는 그냥 사용하는 택배사 선택을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향후에 뭐 배송 정보를 만들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용도로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조회성, 그냥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택배사나 배송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재고 전송,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마스터 상품에서 재고가 차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하는 경우는 창고에 있는 재고가 빠지도록 하는 거죠. 이 재고 자동 전송은 내가 마스터 상품 기준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재고가 차감이 되면 자동으로 빠지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재고가 100개가 있으면 보통 쇼핑몰에 100개 등록을 하는데 한쪽 몰에서 5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해당 몰은 재고가 50개가 있고 내 마스터의 재고도 50개지만 다른 쇼핑몰에는 100개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주문이 들어와서 재고가 빠지면 이 재고를 자동으로 보내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000개에서 999개 빠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재고 보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량이 됐을 때부터 재고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고 관리 함 같은 경우는 마스터 상품에 100개가 있고 주문이 뭐 10개가 들어와서 90개가 남았어요. 근데 재고 관리 함 같은 경우는 90개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겠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재고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고 관리 함은 마스터 상품에 단순한 재고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창고의 재고가 결국에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상품의 재고가 빠진 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하루에 2번 오후 12시랑 오후 6시에 창고에 있는 재고가 다시 반영이 돼서 한 번 더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재고 관리함이나 재고 관리 안함은 자동으로 전송이 되지만 재고 관리 함 같은 경우는 창고의 재고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그 기준으로 다시 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알림톡 사용 여부는요. 이거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입처, 본사 주문 확정, 출고 지시 확정 시 담당자들한테 알림톡으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S 발송 번호는요. 나중에 주문 수집, 주문 확인 처리해서 고객들한테 SMS를 보내는 건데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일단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셀픽으로 통신사업자 이용 증명원을 발급을 받으셔서 보내주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셀픽의 유료 고객사 대상으로 저희가 요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몰 주문에 대한 재고 관리 여부, 요게 사실 이 옵션 설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재고 관리하지 않음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 관리하지 않으면 주문이 수집이 되게 되면 별도로 해당 주문에 대해서 코드 매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코드 매핑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주문이 들어와도 나는 굳이 코드 매칭을 해서 재고를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고 관리하지 않음인 상태에서 주문 확인 처리해서 더미 코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임의로 매핑된 코드를 삭제를 하고 실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출고 준비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 창고에 재고가 빠집니다. 자, 재고 관리 함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요. 무조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매핑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고가 빠질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 함인 경우는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에다가 반드시 단품 코드를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함으로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애초에 상품을 등록할 때 재고 관리 함으로 등록을 해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면 주문이 들어올 때 내가 옵션에 넣어놨던 재고 관리 코드로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관리 여부를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기준에선 재고 관리하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재고 관리 한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옵션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로직들이 다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고지 반품지도 이것도 위에 있는 조회성이랑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송장 출력 상품명 선택.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상품명 플러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단품명, 뭐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상품명이 사실상 같은 상품인데 이게 다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단품명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품명으로 출력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매핑을 해주셔야지 그 단품명으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품은 기준 정보에서 여기에 코드 관리에서 단품 코드 관리에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재고 관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상품명으로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단품명으로 출력을 할 거냐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분리 여부.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 세트를 사용하시려면 단품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 단품이 세트 단품으로 등록이 돼 있을 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요게 세트다. 그러면 세트로 두게 되면 그냥 세트 주문만 보이고 나중에 출고가 될 때 재고가 빠지는 거는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단품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로 두는 옵션이 있고요. 세트 분리는 A라는 세트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A라는 세트에는 1과 2라는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리를 하게 되면 1이랑 2로 주문이 자동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세트 분리는 가급적이면 뭐 권장드리진 않는데 이런 거죠. 쇼핑몰에서 주문 자체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쇼핑몰엔 1이에요. 셀픽도 주문이 들어왔을 때 1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재고가 빠질 땐 1이 아니라 그 안에 뭐 A, B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두게 되면 실제 주문은 쇼핑몰에 있는 세트 주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분리를 하게 되면 실제 쇼핑몰이랑 기준이 다르게 그거에 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단품으로 나눠져서 주문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세트 분리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이런 이슈사항은 있어요. 쇼핑몰에는 세트가 1로 되어 있는데 셀픽에서 세트 분리를 하게 되니까 A, B로 주문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송장 전송을 할 때 쇼핑몰에는 1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셀픽은 A, B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만 성공이 되고 하나는 실패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세트 분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물류나 이런 쪽에서 세트로 구성으로 이름되어 있는 것보다 세트 분리된 걸로 보는 게 더 편하다. 그럴 경우는 이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쇼핑몰에는 주문이 하나고 셀픽에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된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동 설정의 옵션에 대한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